시민의 열세를 강조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쓰겠다는 정치인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정치인이 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란 자기 눈에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자기 눈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테니까요. 원주시정부가 아카데미 극장을 부수고 야외 공연장을 짓는데 도합 16억 5천만 원을 쓰겠다고 하죠.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필요한 돈은 21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만 더 들였다면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2번이나 권고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굳이 16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어디에나 있는 뻔하디 뻔한 야외 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민의 혈세를 아끼겠다, 그토록 강조하는 원광수 시정의 현실.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얼마나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지 다시금 느낍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1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일단 사과부터 받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에 올라갔어야 할 112회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디오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음이 너무 크게 됐어요. 저희 조작 미스로. 그래서 특히 2부 저희 2명 국인 씨와 저 엄청나게 지금 목소리 높아가지고 그걸 좀 줄여서 이제 올린 건데 그다음에 음질이 좀 이제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좀 복구하느라 저희 기술력으로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늦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이번 주 한 편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 주 특집으로 4번이 나가네. 지난번에 음질 한번 지적을 받고 나서 말이야. 더 예민해졌어요.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국인 씨 목소리가 정말 큰데 가뜩이나 이제 크게 녹음이 되니까 대단했다. 너무 찢어졌군요. 열심히 좀 보정을 하느라 좀 오래 걸렸다는 점, 앞으로 좀 기술력을 좀 향상시켜서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원주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금 회의도 하면서 맞습니다. 기조를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조만간 맨날 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개편을 좀 더 해볼 수 있다.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그럼요. 근데 계속 변화를 해 나가야죠. 좋은 의미로. 그렇죠. 좋은 의미로. 어차피 저희가 뭐 그렇게 체계가 잡힌 놈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뭐 그냥 바뀌면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저희들 좋아하는 플롯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의 틀이.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게 또 오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좀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께 이야기 받고 있죠? 원주하는 척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이 링크로 구글 폼 링크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걸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지역 언론에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이제 본 뉴스들 많이 또 같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를 또 제보를 통해서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또 읽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고, 사연 같은 것도 지난번에 한번 또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오늘 113회 1부는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5억) 아깝다고 60년 단관극장 부쉈다. 원주시 정부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및 야외 공연장 조성 예산으로 당초 정한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그냥 2.5배 늘어난 겁니다. 네네. 16억 5천만 원을 지금 시의회에 제출해서 한창 논란인데 핑계를 이렇게 댔어요. 일단 물가 상승, 공사 비용 30% 늘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다른 공사에도 사과값 네. 장난 아니야 지금. 난리 그쵸. 났어. 물가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건 뭐야? 당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비 산출을 잘못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무리 예산을 잘못 산출을 해도 2.5배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과연. 그렇죠. 뭐 30% 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말이 안 되죠. 이건. 250%가 는 꼴 아닙니까? 네네. 2.5배라고 하면 맞나? 맞죠? 그쵸? 뭐 어쨌든 300%? 300 뭔 소리예요? 넘어가. 국가들이 네네, 뭐 뭐 계산하고 어쨌든, 있어. 네. 뭐야. 하여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게. 원래 이게 보니까 이 아카데미극장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을 조성한다 했을 때 그 야외 공연장은 조경 공사 정도 하고 풀 같은 거 좀 심어놓고 그냥 무대 같은 거 좀 작게 설치하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죠. 조금도 뭐 크지 않은 게 그렇죠. 초안이나 이런 데 뭐 있었잖아요. 주차장도 잠깐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잘 활용하고자 이제 광장의 의미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이제 조경하는데 이제 4억 4백만 원, 조명 설치하는데 무대겠죠. 이제 1억 7천만 원, 또 음향 장비 설치하는데 1억 3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억 5천만 원이 원래 이 총 예산이었던 건데 이게 작년 철거하는 데만 이미 6억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필요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잘못 계산했던 거죠 이게. 작년에 그 계획상에서는 한 3억 정도로만 그렇죠. 철거- 절반값이면 할 네.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다. 네네. 완전히 잘못 계산한 거고 당시 담당 부서에서 이 잘못 계산하신 분은 지금 저희 차량 등록 사업소로 아마 가 계실 텐데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이렇게 짐을 남기고 떠난 셈이 된 것이요. 시정부 기억하시겠죠? 극장 철거 명분으로 막대한 보존 비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6억 5천만 원이고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보존하는데 재생 사업에 필요한 돈은 이제 시 예산 21억 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21억과 이제 6억 5천만 원을 저울질 해보면은 뭐 철거 비용이 더 싸니까 이게 더 낫지 않겠냐. 명분이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다. 뭐. 철거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철거 등에 쓰는 비용이 16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면 사실 21억 원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6억 5천과 이제 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리고 21억도 어쨌든 한 해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 점도 네. 중요합니다. 보통 2년차 사업으로 이제 재생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1년에 한 뭐 10억에서 11억 원씩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연간 16억 5천만 원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그쵸. 잘못하면은. 네. 그런 꼴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는 것만 또 10억이 넘어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정당성에까지 지금은 이제 의문 부호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하문희 문화예술과장에게 이제 집중 질의를 펼쳤습니다. 안정민, 김지현,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뭐 사실 저 하문희 과장은 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로 지금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어. 그 과장님께 귀책 사유가 없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함 과장도 뭐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온 이후에 지금 이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서로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문희 과장도 별로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뭐랄까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의원들을 설득하고 약간 이런 논리들이 필요했는데 물론 무슨 말로 이 엄청난 사태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가 이제 코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 블록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아카데믹스에서 이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무대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근처에다가 이렇게 비슷한 무대를 또 조성하는지 지금 뭐 조명에 1억 7천, 음향에 1억 3천 들여서 지금 무대를 새로 만든다는 건데 문화의 거리도 뭐 제대로 1년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과연 아카데미 극장에 들어서는 이 야외 공연장은 얼마나 활용될 거냐. 네네. 당연히 우리도 계속 해왔던 의문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명에 1억 7천, 음향에 1억 3천. 그 문화의 거리 무대를 봐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커들이 음향이 있어야 공연을 한다는데 문화의 거리 중에 거기 실제적인 그 음향을 가지고 공연하는 팀이 10번 중에 두 번이라도 될까요? 그 일반 음향하는 저도 음악을 해서 알지만 거기 설치된 음향 기계를 사용할 바엔 차라리 제 걸 가지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스펙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지. 왜 걷다가 또 1억 3천 써가지고 스피커 이제 다 낡아서 없어지는 따뚜 공연장처럼 되는
된다는 거고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을 돌아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를 대관하는 게? 문화의 거리요? 네, 문화의 거리 무대.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야외 공연장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제대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 야외 공연장을 만약에 시의회에서 질투한다고 했을 때 활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해서 십자포화가 과장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세금을 아끼겠다는 원광수 시정에서 이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김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부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의를 못 해주겠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를 잠깐 이제 요청을 하면서 1분 만에 정회가 됩니다. 1분 정회합니다. 1분 정회. 오늘 목이 많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목 상태가 사안에 별로 좋지 대해서 않으시죠? 네. 아니 울컥울컥합니다. 잔병치레를 지금 하고 계셔서 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목이 메이실 때는 뭐 당당하게 기침하십시오. 가뜩이나 목소리도 커서 지금 아닙니다. 눈치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너무 네. 눈치를 들었나? 그건 아니고요.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익선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이제 1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하여간 원하는 대로 의결이 됐어요, 결론에. 근데 왜 이런 걸 정회 때 결정하고 내가 답답한 거죠. 마법의 시간입니다 정말. 이 양반들 또 정했대. 네. 나 이게 답답해. 이거 회의록에도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1분 만에 끝난 걸 보니까 그냥 아마 그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또 추측을 해보자고요. 아마 뭐 정했대. 어차피 표 대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손 들어보면은 뭐 4대3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대 야소 구조니까. 그럼 뭐 그냥 뭐 1분 동안 그냥 그거 의사만 확인하고 어차피 뭐 표로 할 거죠? 한다 해도 그냥 해.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네네. 네. 아니라면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들. 전 여기까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원안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1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것 같습니다. 뭐 예산 승인이 되겠죠. 어차피 다수결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거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숱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단락 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인 네네. 것이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어떻든 예산 추계라든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냐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네. 때문에 기만 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한 20%뭐 이게 또는 한 그 정도 범위에서는 뭐 그럼 이해되지.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됐지만 2.5배야 근데 100%가 넘어가면 이거 황당한 거지 그럼요. 재능얘기. 네. 그러니까 의도적 축소를 통해서 뭔가 시민들과의 이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만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때야말로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대로 시의회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거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여기에 무대를 이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할 게 아니었냐 맞냐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 네네.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잡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거를 강행했다라는 또 우리가 비판을 해볼 수가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계획이 네. 뭐 이렇게 순식간에 또 손바닥 뒤집히도 막 갑자기 증폭이 되고 확대가 되고 막 그러니까요. 예산도 덩달아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막 세금 아끼겠다면서 이렇게 대충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무튼 네. 자. 오늘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보고요. 하여간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가 착수돼야 된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네. 의도가 있었는지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황당한 소식이 아주 들려와서 첫 번째로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도 아주 이거 승질나는 소식이 연속이야. 이거 어떻게 계속 된 거야? 이겨집니다. 네. 문화도시 심의위원회가 말이죠. 작년 법정 문화도시 24곳의 사업 성과를 점검했는데 우리 원주가 이럴 수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네.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 I've never seen such. 이거 처음 보는 일이야. 이거는. 문화도시 원주 역사상 이런 그러니까. 결과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2020년에 원주가 선정됐었죠. 이걸 이제 1차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선정해서 이제 네, 2차, 2차, 3차 뭐 3차, 이렇게 인 뭐 거죠. 4차 이렇게 춘천이 가는데. 이제 2차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1차 선정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원주만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4년차 사업이었잖아요. 1차 도시는 4년차 정도 됐으면은 이게 짬바가 쌓였는데. 문체부의 성과평가 기준도 알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업에 어느 정도 그 연속성이 이어졌기 때문에 성과들도 쌓여 있고 그렇지. 이러면 미흡을 받기가 더 어려워. 나을 미흡 받기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해운대로만 해도 우수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참고로 이게 체계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최우수, 우수, 미흡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수가 사실 보통인 느낌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보통을 줄 텐데 미흡이 나왔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럼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원주시가 잘해왔어요 그동안. 2020년에 우수 받았고 2021년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또 우수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2022년 우수도 이렇게 최우수와 우수 사이에 있었다는 그렇죠. 호평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깝게 네. 최우수를 놓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1년 만에 낙제점을 받게 됐을까? 근데 뭐 사실 예상한 결과 아닙니까? 뭐 사실 저희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네. 왜냐? 우리 문화도시 원주 늘 말씀드리지만 36만 5천 개의 문화를 이제 슬로건으로 해서 민관 협력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꼽혔고 그게 이제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광수 시정 들어서 총체적 업무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감사 결과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막 부실이 있었던 것처럼 막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발표를 하더니 사업 주체를 이제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원주 문화재단 어떻게 보면 직영 체제로 네, 센터를 센터로. 편입시키면서 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이 주도로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장점을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3년 차 동안 계속 시민 주도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4년 차부터 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될 사업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슬로건도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그대로 갔어? 그게 더 웃긴 거지. 아예 리브랜드를 할 거 더 제대로 하든가. 근데 그런 뭐 당초에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체부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승인을 네네. 했으니까 뭐 저희가 늘 전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과정은 손준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1월 시의회에서 말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신 남기주 당시 문화예술과장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평가 공유회에서 그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왜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했냐. 한마디로 네. 왜 사업을 제대로 못 펼쳤냐 했을 때 아카데미 극장 때문에 이 문화도시에 신경 쓰기가 어려웠다는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손준기 의원이 묻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세종시에 직접 간 게 아니까 진짜 남기주 과장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말했다면은 정말 황당한 일일 거고. 그렇죠. 근데 시정부라면 이런 핑계를 댈 법도 하다. 네. 모든 게 다 아카데미 극장 때문이었고 네. 문화도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황당한 일입니다. 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에 이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원주 문화재단으로 이제 문화도시의 사업 주체를 바꿀 때 이걸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흔쾌히 한 게 아닙니다. 너네 대신 우리가 잘 지켜볼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분기별로도 보고를 하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그리고 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성과가 미흡하면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담기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뭐야? 미흡의 그 단어가 공교롭게 겹쳤는데 이게 네. 미흡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성과가 그렇긴 하죠. 1년 네.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추락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러면은 그럼 사실 지금까지 이거 뭔가 원주시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지정이 취소되는 거니까 그동안 원주시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이상을 거의 받았는데 네네. 이거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것도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거 올 아닙니까? 수도 있죠. 네. 우리 혈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원광수청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 국비 100억 원 이상을 토해낸다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기 아. 우리 스테이트 도지사님들과 비슷하게 김진태 도지사도 큰 미안한 일이 그렇죠. 네. 원주판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는 거다. 이것은 대단한 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아주 큰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데 시정부가 참 5년차 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주시 센터장도 너무 빨리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이 직영 체제에 대한 변화가 사실 없는 이상은 문화도시 추진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원주시가 잘하던 시민 주도성을 왜 자꾸 버리고 있는 거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지금 다시 유턴이 없다면은 이 낙제점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참 이 과정에 함께 해왔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되니까 이게 내 그럴 줄 알았다. 속이 시원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평가도 이렇게 나오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렇게 관 주도로 소위 말해서 통제력을 가져가려는 지자체들이 꽤 있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이겠죠. 그러니까 국비가 막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5년 동안 네네. 이 문화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이 지자체장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의 자체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싶고 네.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다 보니 이런 함정에 빠진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응했을 때 네네.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 당연히. 맞아요. 너무나 그래서 당연한 이치가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문체부도 그런 걸 되게 예의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승인을 원주도 해줬던 거고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승인을 해줬던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 뭐 예상한 결과고요. 만약에 더 이 낙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쵸. 네. 정말 지정 취소까지 된다면 이것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책임은 더 윗선까지 갈 수도 있을 네네, 것이다. 당연하죠.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인 씨도 좀 파란불 아니세요? 아니 요즘은 좀 파란불인가요? 한참 전부터 파란불이었는데요. 요즘은 저 코인이 좀 많이 빨간불인 것 같던데. 한참 빨간불이 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제 걸 확인해 보니 아직도 한참 파란불이더라고요. 그래요? 코인은 뭐 1억 넘었다고 아주 좋다고 하는데 네. 주식은 아직 그렇게는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 강원문화재단도 파란불의 또 울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강원문화재단이 그 주가 연계 증권 ELS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절반 이상을 날릴 위기라고 합니다. 그냥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주가 연계증권에 투자를 했어요. ELS에 무려 50억 원을 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홍콩 주가 지수에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에 10억 원씩 총 5차례 5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뭐 달마다 뭐 10억 원씩 투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월부터 5차례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근데 그 말씀하셨다 그 영향인지 홍콩 지수가 급락이 돼서 주가가 국제 증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필 왜 이때 투자했는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3년 만기인데 그래서 네. 올해부터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1월에 이제 만기가 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5%를 절반 날아갔어요. 네.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날아간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나머지 4개 상품도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아니, 뭐 50% 정도의 어쨌든 손실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기세로 가면은. 근데 그거보다 더 날 수 있다라고 어. 예상이 돼서 총 손실액이 최대 3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막 50에서 60 사이가 나나 보네요. 지금 네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증권에 네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그 기금을 그냥 가만히 놀려놓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뭐 예금 적금을 해놓든지 하다못해 하지만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 어디죠 거기 막 주식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만 네.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인가? 네. 7% 이상 막 수익 연수익 거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금을 가만히 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자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강원문화재단도 기금이 쌓여 있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예금이나 뭐 적금에도 하고는 있다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투자를 했던 네. 겁니다. 근데 그 중 하나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주가 연계증권. 그러다 이 사달이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고 이렇게 리스크가 큰 이런 주가 연계 증권에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데.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주무부처와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심의를 거쳤거나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라든지 지역 언론 등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전국 거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워낙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돈 넣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리스크가 큰 상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맞아요. 그래서 뭐 요새 도의회에서 하여간 요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처음에 작년 말에 문제가 처음 제기됐고 맞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강원도 자체 감사가 진행됐고 최근 감사원 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네. 어떻게 이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네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한 당시 재단 경영진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치,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 이 ELS가 진짜 시끄러워요. 맞아요. 홍콩발 이 ELS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어르신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 그냥 도장 찍게 해가지고 투자를 막 거의 강권하다시피 한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피해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은행에서 보통 뭐 상품 뭐 이렇게 소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지난 11일에 홍콩 ELS 배상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분쟁 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얼마나 하여간 속에 처먹어서 이거를 했냐. 네네. 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고지를 제대로 했냐. 거기에 정부에 대해. 따라서 어떤 뭐 이렇게 조건들이 몇 가지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손실 금액에 뭐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몇 %를 보상하는 것을 뭐 이렇게 권고한다. 뭐 이런 형태의 기준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강원문화재단도 거기에 따라서 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민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원문화재단도 구제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닙니까? 네네. 금감원의 발표에 의해서. 예.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이 ELS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네. 강원문화재단이 예전에도 아마 ELS 투자를 해서 수익을 꽤 거뒀던 적도 있었고 보니까 2015년부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뭐 모르고 투자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고 맞아요. 충분히 위험 네. 부담을 알고 이거를 투자를 했을 텐데 과연 이 금감원의 어떤 발표에 따른 구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저는 회의적입니다만은 또 윗선에서 어른들이 또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지요.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게 하죠. 낫지 않을까. 네. 강원문화재단의 황당한 손절 소식이 들려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촌 얘기. 네, 농어촌 유학 지원 프로그램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어디를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신을 잠깐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기래중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가족 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뭐 많이들 아시겠죠. 네네. 이게 사실 지자체가 만든 아주 드문 히트 상품이다. 맞아요. 우리 지자체는 사실 손대는 것마다 해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것은 오히려 민간에서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이제 해낸 경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네네. 각지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도교육청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그 기래중학교가 선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 한 명이 참가한다고 한 합니다. 네네. 엄청 부담되겠는데? 그죠. 혼자 모든 이의 주목을. 너가 우리 귀래 중에 앞으로 사업에 희망이다.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게 네.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기래중학교에서 밴드, 관현악, 코딩, 디지털 드로잉 등 맞춤형 수업을 체험하고요. 올해는 골프 교육도 신설돼서 뭐 다양한 좀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은 이 한 명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게 기래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그 교과 원래 과정인 건데. 기래 중에 네. 이렇게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네네. 뭐 골프 교육 올해 신설된 거 이게 네. 다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함께 친구들과 할 수 이걸 해볼 수 있다는 있다. 거죠. 근데 기래중학교가 이렇게 보니까 뭐 1인 3 뭐 이렇게 악기를 그 6년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채롭게 그런 걸 좀 네네. 갖추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좀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해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유학을 오게 되면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숙소는 학교 인근 주민이 방 한 칸을 지금 내어주셨다고. 그냥 주민이? 네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 이게 뭐 제도적 차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제 방 한 칸을 귀래면에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로 수리를 해서 좀 바꿨다고 공간을 하고요. 제공했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주민들이 또 리모델링 비슷한 걸 해준 거군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소개해드린 다채로운 수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업에서도 뭐 미술 강사라든지 프로골퍼라든지 이런 졸업생들이 네, 재능 기부로 같이 참여해서 뭐 수강도 해주고 이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빠듯한가 봐. 네. 근데 십시일반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네네. 함께 힘을 모아. 힘을 모아서 했다. 네.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뭐 모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한마음 맞아요. 한뜻으로. 네, 뭐 약간 보기 드문입니다. 도심권에서. 네네. 근데 뭐 이런 과정에서 뭐 풀어야 할 숙제가 앞으로 많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한 명이 왔을 때는 방 한 칸 정도 내어주면 그렇지. 그래도 언제까지 이 주민이 방학간을 내어줄 수는 없는 네네. 노릇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게 늘려나가는 게 목표일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주거지 해결을 위해서 뭐 도교육청이라든지 시혜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거고. 아니 우리 저기
이번에 교육특구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맨날 뭐 산업 얘기, 미래 산업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농어촌에서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팍팍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도교육청이 유학 프로그램 지원이 되게 6개월이나 1년 지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 이후에도 그러니까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아직까지 뭐 다른 지자체 춘천이라든지 뭐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이후의 지원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네네. 근데 원주에는 아직 이러한 별도의 지원책이 없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교육특구 되면 뭐해? 뭐 이런 데서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그렇죠. 서울도 저기 시장 바뀌고 이게 농어촌 유학사업 서울시가 예산 하여간 삭감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네네.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자체 맞아요. 간에. 네. 그래가지고 한 지자체가 더 부담을 해서라도 막 하겠다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 농촌에서 이거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맞아요. 또 네. 참여한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네네. 온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보기 드문 이 성공 사례를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거를 오히려 지금 축소해 나간 현실이고 원주는 아예 지원도 제대로 없다. 네. 이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뭐 주 4일제가 도입되면은 뭐 4일은 도시에서 학교 가고 뭐 3일은 뭐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라든지. 김진태 도지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네.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어떤 교육열을 우리가 생겼을 때 뭐 드라마나 요새는 전 드라마를 통해 수도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입시에 정말 막 치열하고 막 학원을 막 엄청나게 돌리고 막 정말 막 삭막하게 키우는 막 그런 뭐 스카이캐슬형 가족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가 육아를 할 때는 사실 저는 많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체험도 좀 많이 하고 뭐 일부러 뭐 갯벌이나 이런 데도 데려가서 정말 맞아요. 생태 체험 뭐 이런 걸 좀 하면서 아이들을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 농어촌 유학이 정말 인기가 있을 법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원주시가 여기까지 지원 지금 뭐 농촌 예산 다 삭감하고 있으니까 그쵸.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원주도 뭐 우재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원성군 지역이 많잖아요. 전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다양한 원성군, 작은 학교들이 있는데 많죠. 그런 네. 작은 학교들은 결국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들을 그렇죠. 높일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데 이거를 꼭 네. 우리가 뭐 지방 소멸 시대 대응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왜냐면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시에서 이거를 매력을 느끼는 어떤 명분으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지방 소멸의 한 대응책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또 서울과 지역의 어떤 교류란 비수도권 지역의 교류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 네네. 분명히 필요한 지점인 거고 여러모로 농어촌 유학에 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원주 통신이었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필요한 생활 정보 한 4가지 정도 네네.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인데요. 네, 35세 이상 54세 미만 원주 시민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원주시 업체에게 6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총 12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면 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업 일자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8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18일까지. 이게 지금은 사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정확히 네. 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업체를 모집하면은 그 사업체가 이제 누군가를 뽑으면은 네네. 이게 지원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마 사업은. 이게 사업체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서 이게 사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번에 이 사업체 명단을 공개해서 이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마 하여간 이후에 공고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니까 네네. 뭐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시다 하실 때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올해는 이 책이군요. 네, 올해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에 모세영 작가의 막손이 두부가 선정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죠? 네, 역사 동화인데요. 임진왜란 때 도공들과 함께 일본에 끌려간 막손이가 낯선 땅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조선인 아재와 함께 아재와 함께. 네, 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저거 빠찡코 같은 저도 느낌인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은 이게 책을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오는 12월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북콘서트 퀴즈 대회. 네네. 원고에 써주시고 왜 안 읽으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예정이라니까 뭐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네. 뭐 보통 하는 뭐 북콘서트, 뭐 퀴즈쇼 뭐 네, 이런 거 하죠. 아니면 뭐 북 트레일러 영상 뭐 이런 그런 것도 보통 공모전 하고. 이런 것도 하죠. 네. 다양한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 전기 자전거 우리 2박 휘로 겨울에는 운영을 이제 중단했었는데요. 4일부터 이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원래 이제 흥원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24개소에서 이제 빌리고 반납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우산동도 달린다고 합니다. 오. 30대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한다. 상지대에서도 달릴 수 있군요. 상지대도 이제 달린다. 근데 상지대가 언더 올라갈 수 있나? 2박 공영 전기 자전거니까 전기 문제 없다. 자전거니까. 제 자전거로는 무리입니다. 네, 공영 전기 자전거 2박 휘로는 가능할 수가 있다. 우리 2박 휘로 기본 15분 타시는데 1,000원 내면 되고요. 여기 추가 1분당 100원이니까 시중에 있는 그 민간 전기 자전거와 비교해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나쁘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보통 그런 것들은 15분에 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근데 내가 볼 때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니까.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제가 점점 네. 확대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네. 흥업했으니까 이제 우산동 가고 일단 대학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심권이라든지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민간 전기 자전거와 뭐 한번 경쟁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가격 네네.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니까 저는 이런 거는 공영으로 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반려견 쉼터 아름들 개장합니다. 역시 겨울 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건데 내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 흥업면 흥업리 222에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쉽니다. 여기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잔디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려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맞습니다. 약간 간이 장애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강아지들 또 이게 함께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노는 모습 보면서 주인도 좀 이제 휴식을 좀 취할 수도 있고 네네.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아름들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4가지 소식 전해드렸어요. 내일은 투바더스 준현쌤과 원주에서 아이와 어디서 놀까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주가 참 이 아이와 놀 곳이 없다 네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없어요. 뭐야? 내일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 내일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뭐야? 없어서 고른 게 그 정도다. 놀 곳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난 이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네, 이랬는데요. 이 형이 아주 나를 곤혹스럽게 하네 이러는데. 놀 곳이 없습니다. 놀 곳이 네.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감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감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방송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추천하는 놀이 그나마 한번 추천해보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주에 좀 어떤 놀이 공간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또 요새 총선 시즌이니까 얘기도 좀 해보고 아이와의 이제 놀이 자체에 대한 놀이 문화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 고민 맞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두루두루. 내일도 엄청 길게 했거든요, 사실. 편하게 한번 네. 쭉 그냥 이게 뭐 집안일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육아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113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